안녕하세요. 박정기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실무교육 박함정TV의 박정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2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처분 대응 및 특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중개 실무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변경 시에 증빙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보관 및 수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에 대한 매매 계약서의 특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에 따르는 증빙 자료 제출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기 자금에 대한 5가지 항목과 차입금에 대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9가지 항목을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 항목에 대해서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를 하셨고 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다면 이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매매 금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빙 자료까지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 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금 잔액 증명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증빙 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매각 또는 상속, 증여, 차입 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 시의 기준에서 실행이 됐느냐 아니면 아직 실행 전 상태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부동산 매각,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자금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실거래 신고 시에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거래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그러나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련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증빙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처음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자금을 다시 주식으로 전환을 한 상태, 그리고 주식을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은행에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증빙 서류를 어떤 것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매매 계약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은행 잔액증명서나 주식 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결론은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금 보유 상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 부동산을 지금 처분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만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유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잔금을 치른 후에 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는 증빙 자료로 제출할 의무가 없고요. 현재 보유 중인 은행 잔액 증명서만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금 보유 상태만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중개 실무 시 우리 중개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매수인에게 자필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소명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구청과 세무서에서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또는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명 자료를 우리 중개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증빙 자료 준비, 확인에 대해서도 필요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매매 계약서 체결 당시에 자필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거래 신고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최초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증빙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실거래 신고 시점에서 그 사항이 변동이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예금에 대해서, 또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서 2억 원을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해서 9억 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 당시에 변동이 됐어요. 실거래가 신고 시에 부동산 처분 대금이, 잔금이 앞당겨져서 빨리 처리가 된 거죠. 그 처분 대금을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를 한 상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럴 때 기존에 2억 원이었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우리는 중개사는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9억 원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9억 원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까지도 실거래가 신고 시에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대신에 매매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 실무 시에 우리가 특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빙 자료 제출 기한 및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는 특약이 될 거예요. 자, 특약 내용을 보시면, 자, 본 계약의 매수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또는 언제까지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첨부하는 예금 잔액 증명서와 매수인 소유주택 매매 계약서를 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제출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금 500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해서 증빙 자료에 대한 제출 기한도 명시를 해주고요. 또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어떤 그 향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랬을 때 특약을 보면 본 계약의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 조달 증빙 자료, 매매계약서, 은행 잔액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매수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관청에 직접 제출을 요구한 바 2020년 언제까지 미제출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를 해서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적용을 했을 때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증빙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1부 영상과 2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준을 두고 제출을 해야 되는지 중개 실무 시에 정확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